내일 2시 여러분들 대통령 귀국 보고 기자회견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 상황을 대통령이 좀 비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7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말고는 어떻게 뭐 좀 제대로 된 G7 소식을 못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좀 충실히 보도를 못 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7에서 큰 소득이라면 트럼프와의 대화다. 한국일보. G7 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2시간 대화한 트럼프, 한반도 문제 위해 필요한 역할 할 것. 저는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찌릿찌릿 하더라고. 대통령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번 순방 일정이. 그런데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트럼프한테 계속 아주 그냥 한반도 관련해서 좀 풀어달라. 당신이 이번에 저 중동 평화도 가져왔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어.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좀 한반도 풀어달라.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서 결국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거잖아. 아니, 단독 정상회담도 이렇게 길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거는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그럼요. 뭐 조건 같은 거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거 서로 딜하려고 하는 회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거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엄청난 거죠. 네. 트럼프랑 시간을 그렇게 통해서 양국 간의 유대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그런 신뢰를 쌓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온전히 나를 다 던져가지고 사랑을 퍼부어대는 그 연애 초기에도 연인들끼리도 2시간 통화는 사실 어려워요. 힘들지.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이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화학적 어떤 결합을 상징하는 대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미정 평론가님 말씀 듣다가 제가 콧물이 나왔는데요. 산삼순백이 토론. 아니 이게 한미 정상이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를 사랑을 퍼부었다. 예. 화학적 결합을 했다. 그만큼 자기 이제 텐션이 너무 엄청나게 말씀을 요구가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독일 정상과 연쇄 회담, 경제 안보 협력 확대. 제가 요거 좀 취재를 했거든요. 네. 청와대를. 근데 지금 캐나다는 60조 잠수함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독일이 상대국이야. 맞아요. 원래 지금 40대 60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0대 50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캐나다 의회가 워낙 인구 포션으로 영국, 프랑스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독일계가 또 한 300만 명 된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야말로 민족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 어떻게 저 수상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제 얘기 그것 제가 때문에 계속 그 서울 청와대 팀이랑 마지막까지 내가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이 디베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캐나다에 K9이든 K2든 필요한 첨단 무기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옵션으로. 근데 독일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첨단 무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서로 간에 좀 전략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옵션이 하고 있는 건 사업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60조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60조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뭐 여러분들 외신 뭐 계속 들으셨겠지만 뉴스원 백악관, 트럼프 종전 MOU 서명, 이란도 양국 대통령 서명. 일단은 뭐 이제 60일 동안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전자 서명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유가 맨날 이 브렌트유 막 120달러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77달러. 그다음에 텍사스산 중진류 74.57. 요것도 110달러 막 이랬는데 아휴 우리 대통령 비축유 한 방울도 안 건드리고 이 질곡의 시간을 건너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셨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어쨌든 여기 말고는 보도를 이전까지는 잘 안 했고 저도 오늘 방송 다닐 때는 요거 소개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과도 있지만 교황 맞아요. 방북 요청에서 어쨌든 평화 전기를 다시 열려고 시도했던 점이나 뭐 디지털 통상 협정이나 이런 것들 유럽과의 관계들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랑은 성과도 있었거든요. 5개년 계획 이래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냈는데 국내 언론들이 정청래 대표가 75도인지 90도인지 맞습니다. 여기 집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거를 꺼내냐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외교 나가면 여야 스피커들이 다 뮤트를 해줍니다. 야당도 보통 해줘요. 그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뮤트라는 거 이제 말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꺼주죠 스피커를 다 순방 성과 외교에 집중되게 해주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여당이 잡음을 만들어서 이거 다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순방 할 때마다 계속 이러는데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보통 KBS 같은 경우는 대통령 순방하고 오면 순방 결산 특집 그래가지고 패널들을 아예 그냥 특화시켜서 이번 교황과의 뭐 외교 성과는 뭐 이렇게 해서 다 이 전문가들을 쫙 발문의를 깔죠. 해줬죠. 근데 그런 거는 기대를 안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다. 실제로 방금 우리 하원기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건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특히 이태리에서 한국 기계 설비 제품 등에 대한 그 무역 관세 역할이었죠. 비EU국에 대한 차별을 철폐받았어요. 이태리에서. 그러면 네. 이태리가 EU의 중심국이기 때문에 다 퍼지는데 이런 그 재계와의 원팀 정말 많이 빛났는데 짧게 이재용과 브로맨스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따로 인사 한번 드려드릴게요. 여기가 그 현지 지금 페라리 회장이래. 페라리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하나라도 더 이렇게 소개해주고 붙여주고 이래서 뭔가 경제적인 가능성, 모멘텀을 찾아내려고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서생적 문제의식이 아니라 상인의 현실 감각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일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 이렇게 성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낮은 모습들 보였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정청래 대표는 막 큰 성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시 성찰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같이 민주당 지지율하고 꺼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절박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국민께 얘기해주고 싶은 거다. 그 절박한 마음, 자랑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하튼 내일 2시 여러분들 대통령 귀국 보고 기자회견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정책수석이랑 안보수석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게 상례인데 각별히 대통령이 귀국 기자회견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불과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 1년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이 상황을 대통령이 좀 비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내란당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정청래 공항 이야기가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대통령께서 도란프랑 무려 2시간을 바로 옆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2시간을. 누구는 그 30몇 초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써가면서. 네. 그리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2시간을. 그리고 트럼프가 막 데리고 다니는 거야, 대통령을. 뭐 좀 다른 조용한 방으로 가자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사라졌다 나타나는 거를 마크롱이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웃고 있잖아요 지금. 마크롱이랑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랑 좀 서먹서먹해요. 뭐 영국 총리도 그쵸. 마찬가지고.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도 안 서먹서먹하고 너무 친하게 다니는 거야. 근데 사라졌다가 자기가 이제 주최국이니까 딱 이렇게 가오 잡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표정이 변합니다. 어떻게? 정세 그래. 왜 그래? 왜? 숨겨. 이거야.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는데 누구랑 들어오나 보세요.
Oh, I love President. 젠프랑 들어옵니다. 야. 거의 뭐 같이 붙어댕겨. 그러니까 도대체 저 형은 어떻게 된 형이야, 재명이 형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정말 그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대단하네요. 누구는 사실은- 어디 나가가지고 밥만 먹더만. 맞아. 밥만 먹고 오죽하면은 네? 건이가 자꾸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원래 국제정치학에서 외교술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오. 그 초창기에는 군주들의 그 분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 그래서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액터가 군주였어. 그러다가 이제 전문 외교관의 시대가 열려. 우리 서희 네. 그런 분들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사노바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야. 말주변 좋고 막 네. 잘 추는 사람, 언변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외교관의 시대는 끝난 줄 알았어. 외교술의 시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이 외교술, 스몰 토크의 대가, 그리고 전략가가 지금 국제 정치 외교 무대를 완전히 지금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실래요? 펜도 받았어, 펜. 네, 아마 처음 정상회담 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거기 지금 열강 한 10개 나라 열강들이 다 와 있는데 콕 집어서 자기가 쓰던 펜을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주는 거야. 얼마나 샘나겠어. 그리고 또 보시면 대통령 영부인이 계속 소개를 해주거든. 마이 와이프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을 텄어. 영부인께서 뭘 했냐면 골프 치자고 지나가는 네. 말로 했는데 예. 손가락 걸고 한국에서만 가능한 거야 이거는. 영부인이 친근감 있게 미스터 프레지던트 꼭 프라미스 이거 한 거야. 자. 만찬 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며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 하셨다며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박세리 선수나 좀 그런 분들이 개인 네, 교습. 개인 교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니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거 아니죠? 근데 그거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 대통령하고 골프 치는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허용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 아베가 골프 치다 뒤로 자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그 골프 친다는 게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 증거고요. 일종의 외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미국은 골프 외교니까. 네. 네. 그 트럼프는 또 뭐 속되게 말하면 골프 업자거든요. 자기가 골프장 다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골프 친다고 하는 거는 아주 각별하게 예우한다는 그럼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그 약속 한번 받아내 보겠다고 군인 골프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연습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품격 있게 약속 받아내고 부부 동반하여 골프를 치는 이 정상적인 외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 골프 외교에서도 드러날 것 같아서 이것도 사실 좀 기대가 돼요. 윤석열이 그거는 뻥이죠. 그러니까 골프 치다 들통나니까 이거 그 외교적 차원에서 골프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거짓말한 거지 사실은. 워낙 윤석열이 쳤다는 그 군인들 있잖아요. 예. 알고 봤더니 저희 고발 뉴스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거든요. 휴가 중에 군인들이랑 골프 쳤어? 근데 더구나 그 연관급 말고 준 하사관들까지 같이 쳤다는 거야. 그 김현태가 같이 쳤다. 그러면 분명히 저거는 어떤 내란 등을 모의였다. 모의하기 위한 네. 실무 투입 요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분명히 저희가 제기했었죠. 딱 지적을 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잠실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시시각각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 민주당이 대책이 없고 느리다. 결국은 어제 뭐 세 분이가 가가지고 그냥 돌아 나왔는데 아무런 어떤 그런 그립감도 못 보여주고 좀 안타깝다 하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하필이면 어제 윤상현을 위원장으로 선발하는 거를 못 막은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서로 딜을 한 상당히 거죠.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청와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니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 문제를 왜 청와대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이제 특위위원장 양보하는 선에서 같이 딜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이런 거 할 때는 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 네. 이게 윤상현이
저도 취재원으로서 옛날에 한 30년 전에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 정상적인 말도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내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심지어 그 서부 법원 사태 때는 좀 관련성을 가지고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개인 비리까지는 거 떠나서. 그러다 또 태도 싹 바꿨잖아요. 윤호개 생각하고 저런해야 된다고. 그 원래 그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류나 분위기를 잘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과하게 위원장으로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뭐 그 생각은 해요. 아니 뭐 그렇게 네, 지나치게 말씀해 위원장이 주시면 좀 주도하면서 할 것 조금 같지는 안도가 않아요.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림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불쾌한 건 사실이거든요. 뭐 저는 사실 보수 방송에도 나갑니다. 음. 그 그만둔 방송도 있지만 그 방송은 극우들이 많이 봐요. 우리 그런 진영 방송 나가셔야 돼요. 우리 진영에서 왜 자기들 우리 민주당 혹은 민주 진영 사람들끼리만 패널 구성해서 그 극우 내란 막 놀리면서 낄낄거리는 그런 방송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진영을 뛰어넘어 가서 보수 방송에 나가요. 하원기 소장 같은 분이 가서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온갖 욕설이 올라와요. 음.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같이 싸워요. 그 제가 더 도발하고 같이 싸우고 구독과 좋아요 다 취소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우 이러면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럼 그 채널에서 싫어하겠네. 싫어해요. 싫어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러요? 한 군데는 제가 일부러 하차했고 한 군데는 음. 그 채널의 보수 성향이더라도 극우 윤호개인들보다는 거기에 선을 긋는 보수 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일부러 걔네들이랑 싸워요. 대구 매일신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뒀고요. 그만두셨구나. 다 깐다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왔는데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과하라 그러거든요. 어이구. 왜 사과하라 그러냐면 제가 그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를 저걸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위라고 안 부르고 언론들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 잠식당한 그런 시위라고 재규정해야 된다.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다. 저 다 모질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질이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어제 흉기 자해 사건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피 닦는 모습인데 영상을 보니까 약간 제정신인가 하는 분이에요. 경찰 앞에서 칼 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미국 같았으면 총 쐈죠. 그죠? 저들이 승상하는 천조국 같았으면 총 쐈어. 경찰들 앞에서 칼 휘두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부정선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다채롭더라고요. 이거 보여드리면 재미있어서 또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여러분 계시고 누가 적인지 알려드릴게요. 부정선거 재선을 해야 되는데 재선을 거부하는 오세훈이가 적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최초의 그 젊은 애국 학생들이 그 선거권 주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주도했던 그 이제 정체성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목소리 내고 있죠. 각 아니 학교에서. 그 현장에. 예, 각 학교에서 뭐 매끈한 그 시국 선언문으로 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그 사람들의 정당한 목소리까지 뺏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분리가 대통령 말씀 맞다나 분리가 돼 가고. 거기에 올라타고 있는 게 장동혁입니다. 장동혁이고 저렇게만 영상이 나왔는데 심각해요. 이를테면 미성년자 핸드볼 선수 지나가는데 그 양말까지 벗겨서 몸수색 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무슨 참정권 시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정신들이 아닌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온건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야 부부들끼리 나와서 시위하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윤호개인의 온상이고 저기 나가 있는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나 이런 사람들 수익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 이제는 분리가 된 상황이야. 우리가 이제 뭐 쌀을 씻다가 딱 보니까 이제 여기 저 모래만 남았어.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네. 분리해야 되잖아요. 네. 분리해서 수거해야 되잖아. 네. 근데 경찰력을 좀 강하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제가 되게 사실상 업무 마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 당 대표가 여기 처음에 갔었어야 된다고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그렇죠. 드린 건데 안 가서 지금 뭐 일단 저기에 관련돼 있는 의제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처럼 되고 민주당은 마치 선관위 감싸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배우가 대통령이라고도 음모론을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얘기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결국 국정조사 특위 구성하다가 얘기 나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위원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보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이 사태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더 씌워서 자기 생명 연장에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그 어떤 것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 여러분들이 한심한 정당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한테 주면 됩니다. 주도권.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그래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서는 자기가 선을 긋고 계속 싸워왔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현장에서도 싸웠잖아요.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정무적으로 부담이 있으면 어차피 이게 행정부까지 타고 올 국정조사나 특검도 아닌데 그러면 개혁신당 줘버려도 돼요. 주도권을. 근데 왜 그걸 국민의힘에 주냐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똑바로 할 리가 없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체제 물론 이거 원내대표가 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매우 좀 불만족스럽다. 이를테면 선관위 이런 보도 MBC 제보받은 단독이었는데 뭐 골프 연습하는 대구.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당일이죠. 선거 당일 여기 골프 치고 있는 거지 얘들은 이렇게 그런 거 하면은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장 뭐 그 황제 출장 여기 보면은 뉴시스 노태악 해외 출장 3번 모두 부부 동반, 배우자 비용도 선관위 예산 사용. 부부 동반해서 갈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이를테면은 비즈니스 뭐 티켓, 호텔비, 뭐 식비를 다 받았어. 네. 숨겨놓고 그 서류에만 배제한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 뭐 맨날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몰디브에서 우리가 선진 선거 문화를 배울 게 있나? 어찌됐든 간에 아니 무슨 치해법권이에요? 코타키나발루도 갔다고 코타키나발루도 나왔더라고요. 갔다고 하고 또 예. 이런 대법원- 국민적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주도해서 네. 이런 개혁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게 이제 하원기 소장의 주장이신 거죠. 예, 근데 이미 올림픽 공원 저건 오염됐기 때문에 네. 이제 제도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계속 당 대표 비판으로 흐르는데 그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투여하지 않는데 당내 선거에 해당하는 1인 1표제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편적인 시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냐는 얘기예요. 실제로 주권자들이 참정권 침해당한 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면서 자기 권력 투쟁할 때 그 투표 구조만 얘기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선 끝나자마자 계속 낸 메시지가 다 모순적인 자신과 관련된 예, 그게 일반 국민들 봤을 때 되게 모순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평가받기 딱 좋기 때문에 정신들 좀 차려야 된다 이 말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끝날 때도 있죠. 네. 저도 한마디 더 붙이면은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움직인 것보다 먼저 움직여야 돼요. 당이. 그렇죠. 원래 총리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 뭐 200명 당은 원래 가까이 그러는 되니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조특위가 가동이 되니 국조특위에 얘기를 해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가라. 그러면 제도적으로 뭔가 그 수기하고 거기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정민주당 지도부가 뒤늦게 가는 것 때문에 좀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가서 수습하려고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그러고 난다 안 되면 진짜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상황을 그렇죠. 정리해라.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공권력 투입하면은 막 위험하죠. 남장판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담을 또 여당이 더 이재명 정부가 다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가 대통령 순방 가기 없으니까 자꾸 전에 잇몸으로 쉽게 되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맞아요, 왜 맞아요. 나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순방 가기 전에 송환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 지금 더 급하니까 하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였어요. 일주일 동안 중동 상황이랑 선관위 상황 때문에 의전을 최소화한다. 네. 그러니까 요거 안 와도 되니까 그거 잘 풀어라 이 얘기였잖아요. 하지만 안 했죠.